네, 안녕하세요. 바르입니다. 저번 시간에 미닝아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 가심비를 또 넘어서 미닝아웃의 어떤 단계. 그래서 품질이나 기능, 가성비만을 따지는 소비가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방향, 철학,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환경, 윤리, 사회적 책임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소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비거노믹스를 꼽을 수가 있고요. 비거노믹스는 채식과 이코노믹스, 경제의 합성어로 채식을 비롯해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산업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밀레니얼 Z세대가 이 비건 열풍의 주역인데요. 이 가치 소비, 이 미닝아웃과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선 환경이 필수가 된 필환경 시대 트렌드와 맞물려서 밀레니얼 Z세대들을 주축으로 이런 비건과 관련된 캠페인들, 이런 열풍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밀레니얼 Z세대는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건 문화들이 급속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 먼저 비건 베이커리, 비건 카페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SNS나 이런 데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핫해요. 고기는 물론 달걀, 우유, 그리고 우유로 만든 버터 이런 것들까지 동물성 재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상품들은 만들지 않아요.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빵, 과자,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상점이에요. 우유 역시도 동물에게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식물성 두유로 대체를 한다든지 밀가루도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밀가루 어떤 글루텐이 들어가 있지 않는 대체 상품들을 소비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비건 화장품을 꼽을 수도 있는데요. 동물 실험이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들, 이런 화장품들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비건 패션도 있어요. 비건 패션은 마찬가지로 공정 과정이 친환경적이고 동물의 털, 가죽 등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 그것의 대안으로 파인애플을 통해서 가죽을 얻는다든지 코르크, 어떤 선인장, 버섯 이런 식물성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옷을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비건 패션의 문화도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패션 업계 쪽에서는 비건 패션은 세계적인 흐름에 이제 놓여 있다라는 거고, 유명 럭셔리 기업인 구찌, 버버리, 베르사체, 샤넬 등은 이미 동물 가죽 사용을 금지하고 인조 모피를 대안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죠. 이슈를 또 살펴보면요. 우리 SNS를 또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있죠. 요 분이 자주 신으시는 스니커즈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올버즈라는 브랜드인데 울, 유칼립투스 나무 등 이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스니커즈 브랜드예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나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이 올버즈라는 회사의 핵심 가치가 친환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게 되면서 즐겨 신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유행을 타게 되면서 인싸템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즐겨 신으면서 어떤 비건 패션에 대한 문화를 같이 동참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티셔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블랙야크라는 기업이 있죠. 국내에서 버려진 페트병으로부터 뽑아낸 재생 원사로 원단을 제작을 해서요. 옥수수 원료를 사용한 소로나 코튼 라이크 및 기능성 인견 등 기술력을 접목시켜 친환경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죠. 꼭 사서 입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아시나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운동이에요. 캠페인인데요. 제로 웨이스트와 비건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비건은 말 그대로 채식이에요. 육류, 해산물, 달걀, 유제품들 이런 것들을 섭취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조리가 그만큼 간소해지겠죠. 간소해진 만큼 쓰레기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이런 상품들을 배달을 시켜 먹지 않고 또 포장해 가지 않고 거기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이 비건을 실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제로 웨이스트 운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와 비건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단어로 제비족이라는 말이 떠요. 제로 웨이스트와 비건이 또 합쳐진 거죠. 제로 웨이스트와 비건을 실천하는 삶, 제비의 삶. 이런 캠페인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제비라는 말이 사실 일전에는 우리가 되게 안 좋은 단어로 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 콜라텍이라던가 무도회장에서
제비라는 표현을 되게 속되게 표현하죠. 뭐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제비는 엄청 귀여운 동물이거든요. 제비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이 제비가 정말 놀랍게도 환경 조건이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생물 지표종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제비의 모습을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어떤 오염, 산업화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비가 안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4, 50년 후면 우리나라에서 제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떤 이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의식 있는 착한 소비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세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자연으로 흘러갔을 때 생분해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무해물질로 분해되어 환경에 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상품들 또는 DFE 마크처럼 미국 환경보호국 친환경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들 혹은 그 인증을 받은 상품들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한다든지 포장재 역시도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들 이런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환경을 위해서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그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라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생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폐기하는 단계까지 얼마만큼 환경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 정리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밀레니얼 Z세대의 비건 열풍, 이 비건오믹스는 유행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소비로 표현하는 미닝아웃이다. 그리고 제비의 집은 콜라텍이 아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의식 있는 착한 소비를 하자. 자, 어떠한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요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